화창한 오후, 서울 은평구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살펴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혁신파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가실 수 있을지 오늘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중 은평구를 탐방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역사 문화부터 마을 공동체, 생태환경 등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마을 전문가가 함께 동행하는 방식인데요. 오늘의 탐방 주제는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알아보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곳도 조인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마을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수업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지역화 교재에 그 마을 고장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것도 되고 아이들 와서 이렇게 활동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그 지역을 그냥 교과서로만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을을 탐방한 교사들이 교재를 직접 개발하고 삼터가 배움터가 되고 또 배움터가 삼터가 돼서 전인적인 통합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다양한 경험은 수업에 녹아드는데요. 서울 은빛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교육과정에 마을을 더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수업 가서 애들이 스스로 쓴 거거든요. 식물 수업 가서. 마을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며 학습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마을을 즐겁게 공부하는 좋은 경험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 걸음 나아가 학생들에게 꼭 맞는 교과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아이들이 고장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국정교과서에는 전국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대한 내용으로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고장을 공부하는 지역화 교과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은평구 마을 교과서. 교사와 지자체, 마을 전문가가 함께 만들었는데요. 전국을 다루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우리 마을에 집중하니 학생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국정교과서는 솔직히 나 배울 때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가보질 않았으니. 그렇죠. 너무 떨어져 있지. 네. 현재 서울에서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특징을 담은 마을 교과서 25종을 만들었는데요. 학교 현장의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맞게 새로 만든 마을 교과서는 3학년 교육과정에서 활용하는데요. 나 오늘만큼 거짓말을 안 하기로 했네. 마을 교과서에 담긴 옛 이야기를 읽고 우리 마을을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산림감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은평구의 한 거짓말쟁이와 마을 사람들인데요. 마을의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감수가 나타난다는 거짓말로 벌어지는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산림감수 이야기를 같이 연극으로 꾸며보고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하고 지역 환경을 갖다가 유추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볼 차례입니다. 무슨 역할 맡았어요? 마을 주민 1위요. 무슨 연기를 해야 돼요? 이 생나무를 어디에 숨기지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옛날 이야기의 한 장면을 몸으로 표현하고 마치는 활동을 하는데요. 태어난 것 같아요. 뻔뻔. 너무 태어난 표정이에요. 뻔뻔해. 시작. 너 뻔뻔 아니야? 내가 뭐? 너무 개구리 같아요. 그렇죠? 연극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흥미진진. 이번엔 어떤 장면을 표현한 걸까요? 이 생나무를 어디에다 숨기지? 아이고 나는 망했네. 생나무가 너무 많아. 호도 취하고 멈춰있다가 막 선생님이 검들이 막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 재밌었어요. 막 그런 거. 재밌어요. 은평구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더 친숙하고 재밌어요. 연극은 우리 마을의 옛 모습을 공부하는 활동인데요. 옛 이야기, 산림감수 이야기에서 알게 된 옛날 우리
고장의 생활 모습을 찾아보자는 거였어. 강가에 물에 안 넘어가게 하려고 돛을 싸는 걸. 옛날에 모내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 마을을 알아가는 활동 수업은 학생들이 내가 사는 장소를 이해하고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되죠. 초등 아이들은 자기 주변 생활 속 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장의 장소, 지명,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민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시민성의 출발이 되거든요.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마을과 가까워지는 시간. 앞으로 더욱 발전할 미래교육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 마을 교과서가 사회교과의 참고도서라고 했는데 저는 보니까 이게 사회교과 참고도서가 아니라 과학에서도 쓸 수 있고 미술에서도 쓸 수 있고 국어에서도 쓸 수 있고 모든 교과에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민주 시민 부분이라든지 예. 뭐 생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각 교과에 다 산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마을 교과서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마을 교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우리 지역의 실태와 내가 교과에서 배운 것을 연계시키는 그런 그 프로젝트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예. 아니 진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 교과서가 너무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거는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뭐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기본적인 것들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과 그 마을을 좀 같이 조합해서 만든 그런 자치적 교과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영상 보니까 느낌이 드네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 다양한 이제 마을 교과서들이 활용되는 게 중요할 텐데 김양순 선생님 아까 보니까 그 마을에 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뭐 연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받으시나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교사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마을 탐방 연수인데요. 은평구에서는 이제 교사들을 위해 은평 마을 탐방 안내서를 매년 제작해서 학교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의 탐방 코스를 18개 코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세히 안내를 하고 뭐 자료도 제시하고, 근데 너무 좋은 자료인데 이거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교사들이 직접 거길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 해보는 연수를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마련해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가봤는데 이 마을 활동가분들이 정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장 학생님, 이 마을 교과서 제작과 관련해서 마을 결합형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마을 결합형 학교는 그 학생의 성장과 돌봄을 위해서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의 관한 교육, 마을을 궁극적으로 마을을 이해한 교육을 한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 특색이 좀 살아나는 그 각자의 그 학교마다 그 고유한 특색을 가진 학교로 발전하도록 저희가 지역사회의 교육력과 또 학교의 교육력을 합쳐서 그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그 역량을 촉진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은빛 초등학교도 마을 결합형 학교인가요? 네. 그럼 뭐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네. 저희는 이제 2011년 개교를 했는데 그 개교부터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함께 매년 환경영화제, 그리고 아버지 캠프, 뭐 우리 땅 걷기, 그리고 배짱이 음악회, 그리고 구만문화예술제라고 마을 축제도 같이 협력해서 학교하고 그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마을의 여러 단체와 그런 사람들과 협력해서 학교 밖 마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교실 수업하고 연결해서 아이들의 프로젝트 수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3학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학년에 따라서 계속 내용이 바뀌면서 마을을 통한 학습, 학년별로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교수님, 저희가 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참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미래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 중 하나가 이 삶과 배움이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마을 교과서도 이렇게 연계한 이런 수업도 역시 그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네, 동의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쓰자면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미래교육의 한 지향으로 보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학자도, 학계도 그렇고 실천도 그렇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앞으로의 교육이 삶과 배움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미래교육이 그러한 지향을 가졌을 때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거를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든 이렇게 마을과 연계한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이렇게 양성하는 부분인 거고,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사실은 면면히 따져보면 그냥 지역의 객관적인 그리고 드러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이라는 그러니까 생태 안에 들어간 거고, 그 본질을 느끼고 경험하고 본인을 성찰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거를 지금 연결을 시키시잖아요. 결국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기존의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하는 혹은 교과서라는 지식 전달의 매체에 국한되는 그런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고 혹은 극복하는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건 근데 지금 이 마을 교과서는 잘 보면 이게 약간의 사회 교과서 성격이 좀 강해요. 보다 보니 느꼈어요. 국어 교과서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투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앙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제주도 있는 친구들은 제주도 그 마을 언어를 갖고 배우는 그런 국어 교과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부산은 또 부산 언어로 있는 교과서 있으면 좋겠고, 이거 많은 영감을 주는데요. 네. 어때요, 연구원님? 이런 영감 좋잖아요.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게 말과 글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네. 특히 시골에 있는 사투리 쓰는 아이들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불일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 배움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좀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수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3학년을 이제 2년 동안 맡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교과서는 거의 보지 않았어요. 함께 사는 운평만으로 사회 수업을 그래요?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그 함께 사는 운평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아이들이니까 이 시수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렇게 푹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 또 발달 단계상 되게 통합적인 아이들이거든요. 통합적으로 배움을 가져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이렇게 전면에 사회 관련 단원, 그러니까 사회과가 중심이에요. 근데 보조적으로 국어 관련 단원, 미술 관련 단원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들이 참고를 하도록.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회과에서 우리 고장 이야기를 배우면서 아까 그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국어과 메모하기 하고 사건 순서대로 간추리기,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과 우리 고장 지명 수업을 한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글씨 그림 미술과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시도 지어보고 이렇게 통합적인 접근을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 마을 교과서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저는 그대로 이걸 따라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저는 분명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아이들이 훨씬 더 즐거워하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저 갔다 온 데인데 거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하고요. 네. 교과서가 지식 위주가 많아요. 근데 이제 활동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주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참여합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학생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공부하는데 그렇기도 하겠다. 혹시나 또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수업을 했고 마을 교과서에서 이런 의미로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했고 반응은 어떻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편지를 보내시라고 학부모 편지를 보내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아이한테.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많이 읽어봤는데 일단은 되게 놀라워하세요. 일단 자기 3학년 때랑 비교하면 그냥 뭐 읽고 그 사이를 그냥 끝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하고 토의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미술과와 연결시키고 막 이런 걸 보시고 너무 놀라워하세요. 대견하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또 중요한 게 아이가 선정한 그런 문화유산 그 답사 장소 다 다르거든요. 같지 않거든요. 최고의 장소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꼭 이 얘기를 하세요. 다음 주말에 네가 선정한 그곳을 같이 가보자. 자연스럽게. 그럼 은평구에 여러 곳을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신 분들이 많아서 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부모님 예. 그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을 좀 좋습니다. 하자면요. 예. 김영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서 감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 보고회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다 감동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데려가는 순간에는 3개월 동안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공부인데 사실은. 네, 이게 교육에 대한 공부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교육인지 조금 구분을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마을 교과서 또는 마을 결합형 학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식 교육이 아니라 한 개인이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제 민주시민 교육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주 밀접한 연결이 그리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주민과 시민이 좀 다를 텐데요. 주민에게 마을은 주소지인 개념인 거고요. 시민에게 마을은 민주주의의 장인 겁니다. 아까 앞서서 그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아이들이 마을을 통해서 마을에 관해서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실천을 하는 학습의 방법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다름 아닌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이게 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영훈이? 우리가 이제 마을 교육을 하면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마을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면 좀 더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빛초 이런 데서도 보면 아이들이 우리 마을을 위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주인의식 이런 것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리더라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참여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들이 민주시민교육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을 교과서가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 더 많이 보급돼서 활용되기를 좀 기대해보고 마무리 제언으로 앞으로 이런 마을 교과서 또 마을 결합형 교육이 좀 교육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러한 교육이 사실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협조, 협력, 참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교육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키고 구축하는데 교육관청이든 학교든 혹은 지역사회든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역이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는 생각 혹은 인식의 전환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영훈이? 앞서 이제 그 김향수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교사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걸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전 책임의 문제나 또 시수 같은 것들 조정해줘야 되고요. 또 나갈 때 혼자 나갈 수 없어서 다른 교사나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또 협력을 해주셔야 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좀 제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그 마을결합 중점학교고 혁신미래자치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런 수업을 정말 하기가 되게 편리한 학교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경우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시듯이 교사는 그 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체험 활동에서 교사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마을 활동가, 영역별로. 저희 은평을 4가지 영역으로 이제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자치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마을 활동가들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보통 일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런 좋은 마을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을 활동가 양성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마을 자치나 학교 자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사교육 때문에 이사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하는데 사실 그 마을 하나하나가 하나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되면 굳이 이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오래 살 수 있고 그러려면 저는 학교 자치나 마을 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해서 그것이 잘 되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원 체제를 만드는데 저도 좀 노력을 하고 싶고 저희 교육하는 사람들 모두 이런 학교 자치나 마을 자치의 힘을 키우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평생 학습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배움이 좋아서 공부하는 평생 학습 시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미래 교육에서 이 마을 교육의 가치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마을 교과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부록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정규 교육의 당당한 한 축으로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주제로 마을 교과서, 마을 결합형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 교과서, 마을 결합형 학교는 학교 교육이 교과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사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미래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아이들 함께 키우는 것이다. 무거울증